5장 공구 인선할 보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의 도면을 이용해서 정사 가공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공되어지기 전에는 이 점선 부위의 형상을 실선이 되는 가공 치수에 맞게 점선과 실선 사이의 가공 여유 1mm를 절삭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380의 경우에 프로그램 이름은 최대 8자리 0자 숫자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환학의 경우에 4자리의 숫자로 지정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380을 기준으로 한다면 4자리의 0자와 숫자 마이너스를 사용한 이 x-1번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라는 의미로 임의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구가 놓여있는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가정을 했을 때 가공을 하기 전에 공구와 소재가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회전수를 줘서 주축을 회전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 단원에서 배웠던 회전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죠. G96과 G97. 96은 가공 X축 위치에 따라서 회전수를 다르게 제어하면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주게 되면 면조도나 공구의 날끝을 수명을 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코드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상 가공인 경우에는 면조도를 좋게 할 수 있는 G96이라는 절삭 속도 ON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G96S 절삭 속도를 200으로 일정하게 주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96을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가공 부위가 X축으로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공물 중심에 가까울수록 회전수가 너무 많이 빨라지는 RPM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안전하게 제어해주는 장치인 G50 기능과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G50 최대 회전수 2000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나타내주고요. 현재 사용하는 T는 툴의 약자죠. 그래서 사용하는 공구가 1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터렛 번호 1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공구 번호 1번에 옵셋 번호 1번을 이용한 작업을 하겠다라고 지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01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터렛이 회전을 해서 1번 툴이 사용할 위치로 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번 공구 교환이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앞에 단면을 깎기 위해서 단면 가공한 시작점, 소재를 바로 가져오게 되면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까 X방향으로 소재 치수보다 약간 위로 떠서 오는 위치 20에 5mm를 여유준 X25, Z는 단면 깎을 위치니까 Z0라는 위치로 G00 급속 이송을 하면서 접근하면서 가공을 하기 전에 가공 부하를 줄이기 위한 M08 절삭률을 풀어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X25에 Z는 0이라는 위치에서 G01이라는 직선 가공을 이용해서 가공물 중심 X는 0, Z는 0까지를 직선 가공을 합니다. 이때 G01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공할 속도를 지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0.15로 깎아라 라고 지령을 하시게 되면 스핀들이 한 번 돌 동안 0.15mm씩 이동하는 속도에 의해서 단면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면 가공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 외측에 있는 형상 가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공된 부위에서 바로 공구를 다음 절입할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공구와 소재가 접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구도 마모가 되고 면도 나빠지기 때문에 공구를 살짝 안전하게 Z방향으로 공작물에서 오른쪽으로 1mm 정도를 이동한 다음에 다음 절입할 위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G00, Z1로 먼저 도피, 그 다음에 가공할 위치로 이동. 단면 부분에 보시면 1C라는 챔퍼 값이 있죠. 그래서 이 면치를 따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X방향으로만 가공한 시작점에 가지고 온다면 이 위치에서 Z방향으로 다시 접근을 해서 C를 따주게 되게 되면 두 번 동작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바로 직접 간 다음에 가게 되면 이 끝부분의 절삭이 이루어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앞에가 C가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X방향으로도 이 C에 같은
거리만큼을 내려서 시작을 해서 45도로 여유 준 위치에서부터 절삭을 하게 경로를 지령하신다면 첫 번째 가공한 시작점 X 좌표는 20파이에서 1C 그리고 Z방향에 1mm 여유 줬으니까 45도로 X축으로 똑같이 1mm의 여유를 준 전체 2mm를 내려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X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직경치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에 곱하기 2를 해서 4mm를 내려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할 X는 16에 Z는 1이라는 위치가 가공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X16에 Z1이라는 이 위치에 공구를 이동한 상태에서 다음 경로 G01이라는 직선 코드를 이용해서 가공 끝나는 종점 X는 20에 Z 단면에서 왼쪽으로 1mm 절대지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mm를 F 0.2 속도로 깎아라 라고 지령을 하셨는데요. 위에 지령한 피드가 아래에 있는 값도 동일한 경우에는 모달이 돼서 다시 지령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피드 값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피드를 다시 지령해서 변경된 피드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다시 지령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C 절삭이 끝났고요. 다음 동작으로는 다시 G01 직선 가공을 이용해서 끝나는 종점 X20에 Z 길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15니까 Z 마이너스 15까지를 0.2의 속도로 깎아라. 모달 해서 직선으로 X20에 Z-15까지 절삭을 하고 난 후에 다시 G01 직선으로 가공 끝점 X는 28파이의 길이 Z방향 전체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15에다가 7을 더한 22까지를 왼쪽 마이너스 22까지 깎아라 라고 해서 교점을 줘서 여기까지 절삭을 하고요. 다음 경로 다시 직선이니까 G01 이때 끝나는 종점 X는 28파이 모달이니까 생략 Z 가공 끝점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주어진 값이 여기까지가 15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전체 원점에서 원호의 끝점이 37이 될 거고요. 지금 R5의 형상을 가공하기 때문에 37에서 R5를 뺀 위치가 원점에서 직선으로 가공할 Z 종점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래서 G01로 Z-32까지를 깎아라 해서 한 블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블록은 원호 중에서도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G02 이때 끝나는 원의 종점의 좌표를 X와 Z에 원호의 시작점이 28파이고요. 거기에 R5를 90도로 가공했기 때문에 위에 5mm 지금 그림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반대쪽으로도 R5라는 구간을 가공했기 때문에 전체 직경의 치수는 10을 더한 38파이까지를 Z-37이 될 때까지 R5로 깎아라 해주시고요. 이렇게 원호 가공이 끝난 다음에 직선 가공에서 G01 X 가공 끝점은 도면 치수상으로는 45지만 이제 마지막 부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더 여유를 줘서요. 2mm의 초과 이송을 주신다면 45에 2를 더한 47까지를 Z방향 변화 없이 X축으로만 47까지를 깎아라 해서 이제 가공을 모두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공구는 안전한 위치로 도피를 해야겠죠. 도피할 때는 급속이송인 G00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의 X와 Z 좌표로 이동 경로를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모두 끝나면 M30이라는 프로그램 종료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걸 그대로 이용하시려면 한 가지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공구 인서날이 0일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인서날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구 인선 R이 어떤 기능이다 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인선 R이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인서트 바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마른 목걸이나 사각형,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인서트의 날 끝
부분이 이렇게 R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선 반경 혹은 인선 R 또는 영어로 노즈 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공구 날 끝이 R이 져 있는 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했던 예제의 경우에는 이 R이 없는 제로인 경우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다면 그런 툴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공구와 소재가 닿는 부위가 완전히 뾰족한 이 모서리 지점에서 공구가 닿기 때문에 잘 깨지는 이러한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공구가 깨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알진 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알진 공구들은 보통 이제 공구의 규격에 따라서 0.4나 0.8R 또는 뭐 1.0에서 다양하게 준비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진 부분을 사용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가상 인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가상 인선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공구의 위치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한 인의 가상점으로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시게 되면 요게 공구의 노즈 R, 인선 R이라고 했을 때 이 X와 Z 방향으로 접하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 만나는 교차점을 갖다가 가상 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상에 지령한 X, Z 값들이 모두 어디를 기준으로 이동하느냐? 바로 이 가상 인선을 기준으로 공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 C, 단면 부분에 C1을 따는 거를 했다면 인선 보정을 하기 전에는 지령한 좌표가 X는 16에 Z는 1, 뭐 X는 20에 Z는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지점의 좌표를 지령했다면 가상 인선이 그 위치로 이동하고 실제 공구 날끝은 거기에 접하게 이러한 형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가공되는 부위는 가상 인선이 아니라 날끝과 소재가 닿는 이 빨간색 점선 부위의 절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치수와는 다른 가공 부위가 깎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치수 계산을 하게 되면 X 방향으로는 처음에 이 라인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끔 공구의 인선을 이렇게 더 내려주셔야 되고요. 또 이 선을 타고 절삭을 하다가 Z 같은 마지막 끝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구의 Z 방향으로 좀 더 가공 이동 경로를 줘서 절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경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려면 프로그램상에서는 가상 인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 지점에 X, Z 좌표값, 요 지점에 X, Z 좌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와 B라는 보정할 양을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계산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뉴얼이란 이런 데 보시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에 넣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정량을 계산해서 이제 좀 전에 했던 요 예제를 이런 식으로 경로를 바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지령한 것처럼 치수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불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직접 계산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치수가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불량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방법은 이렇게 인선알진 공구를 사용했을 때 직접 계산을 한번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직접 하실 수가 없다면 NC상에서 자동으로 인선 R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계산식에 넣어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인선 R 보정 코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직접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으로 인선을 R 보정을 해주는 요 세 가지 G코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선 R 보정이라는 거와 관련된 코드는 모두 세 가지로요. G40, G41, G42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40은 인선알 보정, 취소, G41은 왼쪽 인선알 보정, G42는 오른쪽 인선알 보정이라는 기능이고요. 이때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이 기능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구분 방법은
G42의 경우에 공구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공구가 소재 오른쪽에 있으면 42, 왼쪽에 있으면 4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공구 진행 방향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고 내려오겠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구를 진행하면서 가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진행 방향에서 본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을 이 화살표 방향과 똑같은 관점을 놓고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공구가 외경 가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보다는 위쪽에 이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서 공구가 소재의 오른쪽 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G42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내경 가공인 경우에는 공구 진행 방향에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경인 경우에는 공구가 소재보다 아래쪽에 있겠죠. 그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서서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제가 서 있는 방향의 왼쪽 편으로 공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G41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기준이 조금 불분명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공구 진행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외경 가공에서는 G42 기능을, 내경 가공을 하실 때는 G41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정확한 원리를 모르신다면 그 외경이냐 내경이냐에 따라 42와 41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G41이나 42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공구 인선할 보정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는 도면상에 가공 도면 치수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엔 페이지에서와 같이 직접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이 NC가 자동으로 각각의 치수를 보정하면서 가공 경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단 41이나 42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구가 얼만큼의 노즈 아리진 공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계산식에 넣을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T라는 그 어드레스 다음에 4자리 숫자를 지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는 툴의 약자로 공구에 관련된 지령을 나타내 주시는데 모두 4자리 숫자로 지령을 하면서요. 2자리씩 끊어서 2가지 조건을 대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오는 2자리 숫자에는 사용하는 공구 번호, 그래서 만약에 터렛 공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터렛상에 몇 번에 꽂아 있다라는 공구의 번호를 지령하시면 되고요. 그 NC 메이커 기종에 따라서 보통 공구는 8개, 팔각 8개까지 꽂으실 수 있는 게 있고 10개, 12개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기계가 12개까지의 공구 번호를 갖고 있다면 최대 12번까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구가 꽂아 있는 공구 터렛 번호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에는 공구 보정 번호 또는 옵셋 번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정에 관련된 번호를 몇 번에 넣어놨다라는 1번부터 99번까지의 번호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공구 보정 번호가 지정을 하게 되면 보정이라는 화면에 이 화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구 번호를 1번을 사용하고 보정 번호를 1번이라고 했다면 보정 화면에 1번이라는 번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세 번째 인선할 보정량과 T라는 값을 지정하시는데 G41이나 42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두 값을 이용한 계산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치수를 미리 입력해 놓으셔야 되는데 인선 R 보정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구의 날 끝에 R 그 원호가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툴을 사용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값이겠죠. 그래서 0.4R이냐 또는 0.8R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공구에 대한 보정 그 R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T 방향이라는 거는 가상 인선 번호라고 해서요. 미리
약속되어진 번호들이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경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공할 때 날끝이 이렇게 아래져 있다라고 했을 때 가상인선이라는 거는 이 날끝에 접하게 두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가상인선 번호가 바로 3번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의 툴을 이용하신다면 3번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선 R값과 T라는 값을 넣어서 옵셋 번호 1번에 미리 저장을 해두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T0101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공구 번호가 1번이고요. 이때 보정에 관련된 치수들을 1번에 넣어놨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즈알 값과 T 방향에 관련된 그 번호를 프로그램상에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했던 그 예제의 경우에 인선 아리징 툴을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제 옵셋 번호 1번이라는 걸 넣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이란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공이 시작되는 부위에 여기 X16의 Z1이라는 첫 가공 부위에 인선알 보정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G42, 그래서 42라는 기능이 온 이유는요. 공구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공구가 놓여있기 때문에 42. 이렇게 해서 도면 치수들은 그대로 이용해서 인선알 보정과 관계없이 도면 치수를 넣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가 G40이라는 인선알 보정 치수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직접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앞에 단면 가공할 때 X-1.6이라는 이제 보정을 해줬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노즈알이 0.8짜리를 이용해서 단면 가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도면 치수로 따지게 되면 이 가공물의 프로그램 중심까지를 작업하기 때문에 X는 0, Z는 0까지라고 작업을 하게 되면 가상인선이 0,0를 오고요. 실제 날끝은 거기에 접하게 오기 때문에 0,0까지 작업을 하고 나서 Z방향으로 빼주시게 되면 이 가공물 중심에 깎이지 않는 이런 뾰족한 R 형상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공구의 반경을 최소한 더 내려주셔서 이렇게 걸치게끔 해주셔야지 면이 가공이 되기 때문에 도면 X0, Z0보다 노즈알만큼 아래니까 마이너스 0.8의 직경치 1.6mm를 더 내려서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럼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가 G41, 42라고 했기 때문에 00를 그대로 쓰시고 싶다면 G41이나 42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공구 진행 방향 위에서 아래로 지령하게 되면 진행 방향에 공구가 왼쪽 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G41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형상 가공을 하는 것처럼 치수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히 공구 노즈알의 직경치만큼을 더 내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면에서는 41이나 42라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직접 계산한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5장 공구 인선알 보정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